육아와 경계성급 3남매를 웃으면서 키우는 108가지 육아법. 오바 미스즈 지음 노미영 옮긴 시오이 도시유키 감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새 아이 육아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라는 세계에서 가장 동업자가 많은 직업을 갖고 있죠. 알다시피 이 직업 연중무휴의 무보수라는 가혹한 여건이죠. 게다가 우리 아이들은 모두 키우는데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육아 상급 장려 코스의 아이들이었답니다.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저는 다른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자라면 칭찬하고 칭얼대면 달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 야단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로 말하자면 서툴고 덤벙대고 실패하기 일쑤여서 잘하면 칭찬해야지 마음먹고 있어도 칭찬할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 겁니다. 제멋대로인데다가 고집불통이어서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고 상냥하게 달래보아도 싫어! 끝까지 뻗대기 일쑤였죠.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에 주의를 줘도 끊임없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요. 평범한 육아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저에게 떠오르는 남은 수단이란 야단치기밖에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무섭게 야단을 치면 하던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한되 지어박으면 울음을 그쳤습니다. 강제로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몸단장, 유치원 등원, 공원에서 놀기, 식사, 형제간 싸움. 아이들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하루 종일 야단을 치는 형국이었죠. 당시를 되돌아보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매일 이를 악물고 둘째 아이와 막내인 딸을 돌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돌봤습니다. 큰 아이도 성장하면서 조금은 안정되겠지.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 아이는 안정되기는커녕 문제 행동이 더 많아졌습니다. 책가방 속은 텅 비어있고 등하교 때 싸움질에 한자 받아쓰기 시간에는 도망치기 일쑤고 끝게임에 참여하지 못해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서 거의 날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첫째에게만 매달려 있는 동안 둘째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아직 아기인 막내딸은 최소한의 돌봄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 죽어라고 노력하고 있었건만 왜 나만 이토록 어려운 걸까 하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내가 어릴 적에 이랬을지도 모르겠는걸 하며 보여주었던 때마침 일 때문에 읽고 있었던 책에 이게 웬일? 우리 집 첫째 아이의 상황이 씌어 있었습니다. 그때 발달장애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저는 왜 평범한 육아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인가 하고 우리 아이에 대해 품고 있던 의문이 마침내 풀리고 눈앞을 뿌옇게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아이의 상황을 깨달은 저는 그때부터 독학으로 맹렬하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육아와 심리학 전문가, 특수교육과 관련된 책, 엄마들의 후기, 참고가 될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읽고 제가 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단 실천해 보는 식으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존경하는 히가시 치히로 선생님의 육아 전화 상담을 통해 카운슬링도 받았습니다. 히가시 치히로는 코칭 및 심리상담학 기법, 응용육아법을 이름난 일본의 상담가입니다. 발달장애라는 단어에는 ASD, 자폐증 스펙트럼, LD, 습장애,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DSD, 발달성 협조 운동장애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 큰아이처럼 각각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는 아이도 많다고 합니다. 또 자폐 스펙트럼 가운데에는 지적 어려움이 없는 경우 등은 경도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과 주위의 어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은 데다가 생활에 지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경도, 경증이라고 볼 수만도 없습니다. 게다가 얼핏 본 인상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큰아이처럼 문제 행동이 늘어난 후에야 발견되어
부적응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듯합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실에서 울면서 뛰쳐나온 큰아이는 발달장애 범위 안에 있고 둘째 아들과 딸아이, 남편, 그리고 저 자신도 이른바 경도, 중간지대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달의 올록볼록이라는 표현은 스기야마 토지로 선생이 제안한 천재를 양육하는 법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배려를 담은 낱말이어서 이 책에서는 발달장애 특징을 가진 어린이에 대해 진단 여부에 관계없이 올록볼록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장애가 될지 아닐지는 올록볼록의 정도뿐 아니라 본인이 커뮤니티,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역 등에 적응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달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든 적응하고 있는 아이는 중간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발달장애와 정상 발달, 이른바 정상 아이의 사이를 오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해한 발달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도 말하자면 잘하는 것과 서툰 것의 차이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특히 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그 차이의 형태가 개성이라고 지칭되는데 발달장애 아이들은 그 개성에 따른 발달의 올록볼록의 차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개성, 즉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가 내 아이의 전문가. 저는 라꾸라꾸 엄마라는 닉네임으로 발달장애 아이디어 지원 도구와 라꾸라꾸 연구 노트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고 제가 시도해 본 것들을 육아 아이디어와 지원 도구의 공유라는 형태로 발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꾸라꾸라는 표현은 즐거운, 아주 편안한 그런 일본어인데요. 이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즐거운 엄마, 편안한 엄마, 아니면은 즐거운 육아,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말 걸기 변환표 등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이의 발달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1만 6천 명이 넘는 부모, 선생님, 지원자분들이 저의 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저처럼 매일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고 있는 엄마들, 우리 아이처럼 야단 맞거나 실패하기 일쑤여서 자신감을 잃게 마련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우리 아이를 돌본 노하우와 육아 아이디어를 바닥까지 탈탈 털었다 라고 할 정도로 모조리 전달했습니다. 다만 여기 소개한 방법들을 가정에서 실천해 보았더니 아이가 학교를 엄청 좋아하게 되었다든가 발달 장애가 나았다든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나름대로 그리고 저 나름대로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육이나 코칭, 교육, 심리학 등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라곤 첫째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에 강제 발행된 부모 자격, 연구 라이센스와 운전면허증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에 관한 것이라면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지켜봐 왔습니다. 분명 당신 아이에 관한 것은 당신이 세계 최고로 잘 지켜봐 왔을 겁니다. 저는 모든 엄마가 우리 아이의 전문가, 우리 아이 키우기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초보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매일 아이에게 휘둘리며 너덜너덜 무기력했습니다. 아이와 무엇을 할 때마다 화만 내면서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다루는 요령을 알고부터는
육아가 꽤 편안하고 즐거워졌습니다. 알고 보면 입이 닳도록 말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알아듣게 전하는 방법은 엄청 많답니다. 이 책이 동업자, 엄마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오바 미스즈 라꾸라꾸 엄마.